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오늘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정말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분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일반적인 고부관계를 떠올리시면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 사연을 들으면 이해가 되시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시어머니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다행히 좋으신 어른을 만나 부모님의 정을 느끼며 살 수 있었어요. 제게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제가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이셨죠. 좋지 않은 집안 형편에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저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식당 일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를 많이 챙겨주셨던 사장님 덕분에 하나도 힘들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시고서부터는 고아나 다름없는 저를 사장님께서 정말 식구처럼 품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을 잘 추스르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사장님과 제가 일로 만난 사이였지만 사장과 직원 그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부모님도 다른 가족도 없는 제게 가족 같은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정말로 저와 사장님이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께 하나 있던 아들이 제 남편이 되었거든요. 어머님을 도우려 종종 가게에 들렀던 남편이 가게에서 저를 보고 언젠가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눈치 없던 저도 알아챌 정도로 점점 관심을 표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사장님을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만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다가 나중엔 직접 거절까지 했지만 남편은 좀처럼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성은 씨, 제발 나 한 번만 만나봐요. 나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은 씨 오래 봐왔고 그만큼 좋아서 이러는 거라고요. 그래도 우린 안 돼요. 사장님께서 아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재옥 씨보다 사장님을 더 오래 봐왔고 사장님께서 제게 정말 잘해주셨기 때문에 사장님께 누를 끼칠 수 없어요. 제발 저 난감하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재옥 씨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도 성원 씨 좋아하고 성원 씨도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마음을 열어줘요. 네? 사장님을 가족으로 생각했던 저는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만나는 걸 사장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혹시나 사장님께서 허락하시더라도 나중에 남편과 제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밀어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사장님께서 이 상황을 알게 되셨죠.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다독여 주시며 저희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상관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괜한 걱정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만나다가 헤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 사장님처럼 좋은 분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내심 남편의 관심이 좋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전에 없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행복한 연애를 즐기게 됐죠. 사장님께서는 제가 괜히 불편해할까봐 저희의 연애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요. 여전히 좋으신 사장님 덕분에 저도 마음 놓고 남편과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어느 날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갑작스러운 마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남편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 거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만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장님께 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렇게 제가 며칠 동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자 사장님께서는 제 손에 꼭 잡아주시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은아, 혹시라도 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면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너 반대할 생각 추호도 없어. 사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 나도 네가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난 내 욕심에 성은이 네가 내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구나. 우리가 그동안도 남보다 가깝게 지냈고 나는 내심 속으로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해왔어. 그래서 성은이 너랑 재욱이가 만난다고 할 때도 기쁘기도 했고 둘이 예쁘게 잘 만났으면 했거든. 거기다 재욱이도 널 만나고 많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말이야. 모자란 내 아들이지만 그래도 속은 착한 아이야. 너한테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 앞으로도 성은이 네가 우리 재욱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사장님. 오히려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는걸요.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니? 너는 나나 재욱이에게 선물 같은 아이란다. 너만 좋다면 난 성은이 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너희 둘이 그렇게 된다면 나도 너를 딸 같은 며느리로 맞을 수 있고 그럼 우리도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잖니. 난 그랬으면 좋겠구나, 성은아. 부모가 없어 도움받을 곳도 없고 신세가 여의찮았던 제가 사장님 아들과 결혼한다는 게 마음이 걸렸던 건데 사장님께서 들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사장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저였기에 저도 이런 시어머니가 계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게 워낙 잘해서 전 그런 남편과 좋으신 시어머니를 믿고 결국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희의 결혼을 무척 기뻐하시며 결혼 준비까지 도와주셨어요. 늘 제게 해주고만 싶어 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저는 따로 분가하는 대신 시어머니 댁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 중에는 어머니도 큰 부분을 차지하셨거든요.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저는 어머니와 따로 지내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괜히 사서 고생한다며 미안해하셨지만 전 오히려 한 가족이 다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남편은 제게 잘해줬고 신혼생활은 꿈에 그리는 것처럼 즐거웠어요. 거기다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마치 살아 돌아오신 것처럼 제게 어머니의 정을 베풀어 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결혼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더 바랄 게 없을 행복한 생활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게 되셨습니다. 지난날 홀로 가게를 꾸려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셔서 그런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남편 저녁을 차려주고 다시 가게에 갔더니 불 꺼진 가게에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어머니를 일찍 발견하게 되어 목숨을 건지실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뇌졸중 후유증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이시기 힘든 상황에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에 저는 당연히 어머님의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저는 24시간부터 어머니의 간병을 하게 됐고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퇴사하고 어머니의 가게를 대신 운영하게 됐죠. 저나 남편이나 어머님까지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모두가 같이 힘을 합치면 이런 위기도 분명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행동에 저는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사실 남편은 그동안 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며 회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건 고생만 많고 사람들 시선도 좋지 않다며 그렇게 싫어하더니 막상 어머니 대신 가게를 운영하게 되자 월급쟁이 시절보다 벌이가 좋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회사 생활보다 돈이 쉽게 벌린다고 생각하는 건지 언젠가부터 가게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긴 채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둔 기반 때문에 가게가 굴러가는 줄도 모르고 고생 없이 돈을 손에 쥐어서 그런지 남편은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며 아프신 어머니도 모르쇠하고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분수에 맞지도 않게 골프를 배우겠다고 그러더니 자동차 동호회며 수집 동호회며 이런저런 고급 취미들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숨 쉴 틈이 없는데 식당을 지키라고 맡겨둔 남편이 그러고 다니니 속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저는 남편을 붙잡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타박하기도 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래? 지금 집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식당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 다니던 회사나 다니지. 갑자기 돈 들여서 비싼 취미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긴 하고 왜 그래? 내가 뭘? 아니 나도 좀 쉬면 안 되냐? 당신은 그동안 회사 생활하느라 고생한 나는 안 보여? 내가 오죽 힘들면 이러겠어? 내가 그동안 무슨 취미가 있기로 했어? 즐기기로 했어? 이제서야 좀 여유 생겨서 그러는 걸 왜 이해를 못 해줘? 당신이 지금 놀러 다닐 때야? 가게는? 당신이 그러고 다니면 어머니 가게는 누가 챙기는데? 내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어머니 신경 쓰느라 정신 없는데 가게는 당신이 맡아주면 안 돼? 애초에 그러려고 퇴사한 거잖아. 뭐가 문제야? 가게는 나 없어도 잘만 돌아가고 있어. 어차피 내가 있어봐야 음식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손님을 못 받는 것도 아니잖아. 돈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알아서들 잘하고 있는데 내가 꼭 가게에 있어야 해? 그걸 말이라고 해? 직원들은 그냥 직원일 뿐이지 가게는 결국 사장이 관리해야 하는 거야. 당신도 없는 와중에 직원들이 일을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지금 당장은 문제 없을지 몰라도 금방 소문나고 일 터질 거야.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 어쩌다 불친절하다는 말이라도 나오면 평판 떨어지는 거 시간 문제야. 그때 가면 이미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고 수습도 안 될 텐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가게 좀 챙겨. 됐어. 나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데 왜 자꾸 잔소리야. 어차피 엄마 없으면 내가 물려받아야 할 가게 아니야? 가게 사장 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엄마 간병이나 잘해. 제가 걱정하고 말리는데도 남편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 계속 자기 멋대로 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챙길 생각이 없는 듯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다녔죠. 그리고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장도 없이 식당이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었고 결국 점점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저는 아프신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제대로 상황을 알리지 못하고 결국 제가 틈틈이 나가 가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 간병을 하고 바쁜 와중에 가게 일까지 도맡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빨리 손을 쓴 덕분에 가게가 완전히 고꾸라지는 건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모르는지 그 후로 더욱 당당하게 가게 일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도 가게가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한 남편은 전처럼 마이동풍으로 행동하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니의 간병과 가게 문제를 홀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장 신경 쓰고 중심에 뒀던 건 무엇보다 어머니의 건강 문제였죠. 어머니가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저는 가게 일이 바빴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재활치료에 힘썼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탓에 당뇨와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시면서 결국 제가 온전히 어머니를 챙겨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머니에게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철없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걱정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회사 다닐 때와 달리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 그것만 믿고 자기 편한 대로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더라고요.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 가족은 안중에도 없어진 건지 남편은 완전히 집안과 가게를 등한시했고 결국 어머니까지 그 상황을 눈치채시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저를 걱정하시던 어머니께서 저더러 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은아, 네가 고생이 많지? 괜히 나 때문에 간병하느라 고생하고 가게까지 신경 쓰느라 힘든 건 나도 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재혁이 저놈이 해야 할 일까지 네가 다 떠맡아서 하느라 네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재혁이 놈이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그놈이 너를 이렇게 속썩이고 있는 줄은 몰랐다.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니?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할 따름이지. 그래도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니 나도 두고만 볼 수가 없겠구나. 성은아, 너 이제 고생 그만하고 떠나렴. 아픈 시엠이 수발된다고 고생하지 말고 남편 때문에 속썩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떠나서 새 출발해. 내가 더는 너 고생하는 꼴 못 보겠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 결혼시키지 말 걸 그랬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두고 어딜 가요? 물론 저도 남편과는 수십 번도 더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차마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 곁을 지켜서 어머님이 다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20년간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어요. 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어머니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시고 생을 마감하고 마셨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날, 숨이 멎은 어머님을 보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 이보다 더 마음이 놓일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적적으로 몸이 나으셔서 저랑 단 며칠이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좋아진 세상 돌아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며 행복하게 시간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두텁고 거칠지만 한없이 따뜻하고 익숙했던 어머니의 손길이 이제부터 제 몸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어머님을 다시 볼 수 없어서 가슴 아팠죠. 그래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어머님 손을 붙잡고 힘없이 누워 계신 어머님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좋은 며느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착한 어머니께 너무 못난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좋은 거 보여드리고 좋은 거 해드리고 예쁜 거 맛있는 거 맛보여드려야 했는데 못난 며느리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면요. 여태 못 돌아다니셨던 곳들 전부 다 돌아다니시고 구경하시고요. 못난 며느리 때문에 드시지 못했던 음식도 많이 드세요. 어머니 콜라 좋아하셨죠? 이제 저 몰래 숨겨두셨다 마시고 쌓아두고 드세요. 그러면서 아버님이랑 또 먼저 가신 친구분들이랑 못난 며느리 욕 잔뜩 하세요. 저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힘들었다고 많이 욕하세요. 그렇게 욕하시고도 성이 덜 풀리시잖아요? 그럼 제발 제 꿈에 나타나셔서 저 꾸짖어 주세요. 화도 내시고 때리기도 하시면서요. 꼭 제발 그렇게 제게 찾아와 주세요. 몇 번이고 찾아오셔도 되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저 그렇게라도 어머니 보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벌써 어머니 보고 싶은데 당장 내일은 어떻게 보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내가 더 잘할 테니 조금만 더 제 곁에 있으면. 아니에요. 제가 또 어머니 힘들게 하려고 했네요. 못난 며느리라, 이기적인 며느리라 이러나 봐요. 우리 어머니 이제야 안 아픈 곳에서 자유롭게 못하시던 거 다 하시면서 지낼 수 있는데 어머니 그곳에서는 꼭 행복하세요? 여기서 행복하셨던 것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하게 지내셔야 해요. 여기서 너무 아프셨잖아요. 너무 힘드셨잖아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너무 힘드셔서 어째?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째? 내가 잘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 고생만 하셨는데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 뭐야? 아이 무슨 일인데 소리를 지르고 울어? 뭐야? 엄마 돌아가신 거야? 엄마 죽었어? 당신 나와봐. 나오라고. 엄마 죽었어? 엄마! 아, 당신 나 안 부르고 뭐 했어? 엄마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임종도 못 보게 뭐 했냐고! 아이씨, 당신 설마 이상한 짓 한 건 아니지? 당신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 어머니께서 그래, 뭐 당신이 그런다고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우선 엄마 사망 확인해야 해서 병원에 가야 하니까 119에 전화하고 있을게. 친척들한테도 연락 돌려야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엄마 옆에 좀 있어. 제5열에 남편도 방으로 들어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걸 인지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걸 보고 아주 잠깐 놀란 듯 행동했지만 이내 진정하고 밖으로 나가 119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때까진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남편도 많이 놀랐겠지만 마냥 놀라고 슬퍼할 수만은 없어서 또 누군가는 어머님의 장례를 진행해야 했기에 남편이 감정을 빨리 추스르고 자식으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밖에 있던 남편이 돌아오고 알았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장례를 빨리 치르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했죠. 곧 있으면 119 온대. 당신 지금까지 수고했어. 당신이 굳이 엄마 장례식까지 치를 필요 없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서 쉬어. 쉬고 와서 마무리하자. 내가 어떻게 어머니 장례식에 빠져? 나 괜찮아. 그리고 어머니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보내드려야 나도 편해. 어머니가 내게 어떤 분인데 내가 장례식에 빠지겠어. 야, 너 수작질 그만 부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수작질? 네가 우리 엄마 장례식장 왜 따라오는지 내가 그 속내를 모를 것 같아? 너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쇼할 거지? 쇼 엄청나게 해서 네가 효부인 척 우리 엄마한테 엄청 잘한 며느리인 거 사람들 앞에서 티내려고 하는 거잖아. 나랑 이혼할 때 주변 여론 이용하려고 우리 엄마 재산 나보다 더 많이 빼먹으려고.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지금 막 돌아가셨는데 재산 이야기는 왜 하고 이혼은 왜 꺼내?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당신이 이런 말 꺼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슬퍼해야지. 울고 어머니께 미안해해야지. 이거 봐. 또 자기는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고 난 나쁜 놈으로 몰아가네. 아주 후레자식으로 몰아가. 야, 됐고 너 꺼져. 너 이제 필요 없어. 없으니까 이 집에서 꺼져. 꺼지라고. 어차피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우리 엄마도 그러라고 했고 나도 그럴 생각이야. 내가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나 대신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너랑 살고 있냐? 야, 우리 엄마 장례식 끝나면 바로 이혼이니까 이혼 준비나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 장례식 찾아와서 연기할 생각하지 마. 질질 짜고 나 나쁜 놈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돈 뜯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고아인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만큼 살게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뭐 얼마나 해줘야 만족하냐고. 당신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남편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것보다 이후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될 재산에 대해서 말이죠. 그 욕심에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원래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보다 돈이 먼저인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게 어머님 재산에 대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고 그 재산을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 장례식에도 자리하지 말라고 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남편이라고 하지만 저 정도까지 인간에게 포기한 남편인지는 몰랐거든요. 아무리 돈 욕심이 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에 대해서 말 꺼내고 돈 욕심을 드러낼 수 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다른 곳도 아닌 어머니께서 아직 계시는 곳에서 그런 말 한다는 게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 순간 119 대원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 상황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어머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남편은 다른 사람들 눈이 있어 직접 저를 장례식장 밖으로 쫓아낼 순 없었지만 나가라고 뭐 또 이런다 한들 어머님 재산을 가져갈 수 없을 거라고 말했고요. 당신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 받고 싶어? 이러면 뭐 당신이 이전에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마음으로 했든 얼마나 했든 다 돈 때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알아? 그리고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고아인 당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어? 그리고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이만큼 편히 잘 먹고 잘 살았겠냐고. 물론 우리 엄마 옆에서 모신다고 고생한 건 알지만 그거야 이 세상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그렇게 잘해줬으면 당신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모자 옆에 붙어서 불편한 거 없이 살았던 걸로 만족하고 떠나라고. 그만하라고. 곧 있으면 조문객분들 많이 오실 시간이야. 이렇게 나 붙잡고 있지 마. 전부 어머니 명복 빌러 와주시는 분들인데 허투루 모실 수 없어. 그리고 민정이도 있는데 계속 이런 소리 할 거야? 민정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차피 부모가 이혼할 거 알게 될 텐데 먼저 알면 뭐 어때서? 그리고 너 이런다고 변하는 거 없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너 우리 엄마 돈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만해라. 사람 욕 좀 그만 먹이고. 지금 누가 욕 먹는 게 중요해? 이혼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욕 내가 먹어도 되니까. 제발 어머니 장례 치르는데 진심 좀 다하자. 에? 당신 어머니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그럼 제발 정신 차리고 자식으로서 상주로서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보내는 날까지 남편은 저를 장례식장에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저는 어머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부디 어머님께서 이젠 아프지 않기를, 불편한 것 하나 없이 하고 싶은 것들 모두 하시길,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라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어머니 유품을 챙기고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나한테 숨길 일도 없다는 거지? 장례 마치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집단을 준비하네? 야, 근데 우리 엄마 물건은 네가 왜 챙겨? 그거 우리 엄마 거야. 이제 내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 물건 어떻게 할 건데? 버리는 거 말고 뭘 할 건데? 간직할 거야? 아니잖아. 돈도 안 드는 물건이라면 버릴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데 뭐? 그리고 이혼하자며. 이혼할 거라고 내가 짐 싼다는데 왜 난린데? 제발 그만 좀 해라. 응? 당신한테 더 실망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저런 인간 한때는 사랑하고 남편으로 뒀다는 거 더 자책하게 하지 말라고. 뭐? 자책? 이 여자가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뭐야 이씨. 어우 이걸 확. 아이 됐다. 야 가고. 너 돈이나 요구하지 마. 저번부터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너한테 줄 돈 없어. 이제까지 너 먹여주고 재워준 걸로 끝이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우리 집 재산 빼앗기지 말라고 했어. 이혼도 내가 그래서 하는 거야. 상속받고 난 뒤에 너한테 뒤통수 맞기 싫어서. 그리고 뭐 한 여자랑 30년 가까이 살았으니 이제 지겹기도 하고 돈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젊은 여자 만나야 하지 않겠어? 돈! 그놈의 돈 이야기 좀 그만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언제까지 그 돈 이야기야? 내가 진짜 끝까지 나 혼자 알고 숨겨놓으려고 했는데 정말 당신이라는 인간은. 그래, 어디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따져보자. 누가 자격 있고 누가 어머니 재산 상속받을 사람인지 보자고. 당신 스스로 후회할 짓 하는 거야. 알아?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자격? 야, 내가 엄마 아들인 걸로 끝이야. 그것보다 맞는 자격이 어딨어? 그래? 그럼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어머니께서 나한테 유산 다 주신다고 유서까지 쓰셨어. 근데 당신이 어머니 자식이고 내 남편이니까 그 유서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다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당신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앞으로는 제대로 살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어떻게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야, 너 돈에 미쳐서 별소리를 다 한다? 우리 엄마가 뭐? 유산을 다 줘? 유서를 써? 이게 거짓말을 해도 창의력 있게 해야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해? 야, 내가 허풍치는 것 같아? 없는 말 하는 것 같냐고? 그럼 이거 봐봐. 여기 우리 엄마가 뭐라고 썼는지 보라고. 이게 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나 걱정한다고 써준 편지야.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네가 엄마 죽고 무슨 짓을 할지 다 써주셨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뒤통수 안 맞으려고 이혼하자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말한 유서, 그건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법무사한테 공증받고 변호사한테 맡겨놨다고. 알아? 거기에 너 우리 엄마 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 우리 집안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어? 당연히 저는 남편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절대 제게 그러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싶어 봤는데 정말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뭐 순간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절 속인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의 집 자식이라도 내가 10달 동안 품고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 끝에 낳은 자식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너무 당연한 일이라 어머니께서 결국 남편을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곁에 총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어머니 뜻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 편지, 어머니께서 쓰신 편지는 맞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많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께서 쓰신 말투와는 완전히 다르고 어색한 내용을 보니 일부러 그런 식으로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게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적은 편지가 다른 의도가 있고 남편은 그걸 모르고,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는 이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줄 증거가 제게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이 들이민 편지를 손으로 치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어머니도 참, 어쩜 날 그렇게도 잘 아시고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거래? 우리 어머니지만 정말 철두철미하시다. 정말 어머니 대단하셔. 그렇지? 우리 엄마 장난 아니지?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다 잘하시고 다 뛰어나시지만 특히 사람 보는 눈이 좋으시다는 거. 당신이 허튼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아셨던 거야. 애초에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고. 자, 이거 봤으면 내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 재산에 욕심 부리지 마. 그래도 당신이 우리 어머니께 한 희생이 있으니 섭섭하게 한 푼도 안 주진 않을게. 뭐 민정이 보는 눈도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서로 갈라지는 걸로 하자. 어때? 이제 됐지? 당신 정말 어머니 아들은 아닌가 보다. 그 편지 읽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그 편지 안에 평소 어머니께서 자주 쓰시는 단어가 자주 보여? 낯선 단어 투성이 아니야? 아무리 자기 생각해주고 예뻐하는 편지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해? 왜? 어머니께서 우리 집안 재산 네가 지켜야 한다고 적으시니 그게 좋아 죽겠니? 아니면 평생 어머니 곁에서 네 곁에서 희생하던 내가 너 배신할 거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와닿았니? 내가 정말 너랑 이혼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곁에 네 곁에 있었던 이유가 돈 때문인 것 같아서? 너도 참... 야, 현실 부정 그만해라. 그럴수록 네가 더 비참해질 뿐이야. 인정하고 나가. 나가라고! 나갈 거야. 근데
가기 전에 네가 울부짖는 꼴 좀 보고 싶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가려고. 자, 너나 이것 좀 봐라. 이거 어머니께서 내게 적어주신 유서야. 그리고 이건 어머니 재산 모두 내게 주시겠다는 상속 관련 서류고. 뭐? 이게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내서. 이게 진짜 별 수작질을 다 하네. 뭐야? 진짜 엄마 글씨체잖아. 야, 너 엄마 글씨체까지 베꼈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남편은 제가 보여준 어머니의 유서를 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나중엔 제가 어머니 글씨체를 베꼈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유서, 어머니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서가 맞았습니다. 이제까지 제게 고마웠던 것들, 미안했던 것들, 그 유서 안에 모두 적혀 있었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다시 말해 제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셨고요. 거기에 쓰여있는 어머니의 글씨, 사인, 도장까지 모두 다 있으니 남편도 무조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당황하고 있었죠. 왜? 이제 보니까 믿어져?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거라는 걸 알겠냐고. 아니 이 노인네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오락가락했나. 왜 같은 내용을 나랑 저 사람한테 보내? 뭐야? 아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어떻게 되긴.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알려줄까? 지금 이 상황 어머니께서 모두 준비하시고 만드신 거야. 당신에게 편지 보낸 거, 나랑 이혼하라고 하신 거 전부 어머니께서 날 위해 하신 행동이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왜 당신을 위한 행동인데? 거기다 나한테 재산 다 주신다고 유서도 작성했다니까? 내가 거기에 내가 받겠다, 내가 증인이다 사인도 했어.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너한테 이 편지, 이 유서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 당신은 날 나쁜 년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혼했을 거라고 생각하겠다. 근데 날 알고 계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야. 내가 워낙 바보 등신이라 자기를 버리고 떠나라 했을 때도 떠나지 않은 며느리니 제대로 된 대접 못 받아도 남편이 남편 노릇, 아빠 노릇 못하고 날 힘들게 해도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겠지. 그러고도 남을 나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행동하신 거지. 내가 당신에게 확실히 정 떨어질 수 있게 말이야. 당신이 내게 이혼하자고 하는 이 상황을 어머니께서 만드신 거라고. 그 편지에 말도 안 되는, 또 평소엔 쓰지도 않던 내용과 단어로 당신을 자극해서 당신이 이렇게 나오길 유도하신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엄마 마음속을 훤히 아는 것처럼 얘기해? 거기다 내가 엄마 재산 다 받는 걸로 서류 작성했다니까? 서류에 내 사인 도장까지 적혀 있어. 그거 확실해? 서류 다 읽어봤어? 내가 감히 예상해보면 어머니께서 당신 앞으로 재산 한 푼 안 남기시려고 그 서류 작성한 것 같은데. 여기 봐. 여기 어머니 재산 내가 다 상속받게 되어 있잖아. 근데 같은 내용의 서류를 또 작성하셨겠어? 문제만 더 생기게? 어머니 지난 20년 동안 몸은 아프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신 하나는 또렷했던 분이셨어. 그런 분이 이런 실수를 했다고? 아닐걸?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확인할 수 없는 그 서류 확인해보면 당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글이 적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신 앞으로 재산 다 주겠다는 말에 들떠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인과 도장을 써갈긴 그 서류 말이야. 어디 확인해볼까? 확인해서 만약 거기에 어머니께서 당신 앞으로 모든 걸 넘기겠다고 남기셨다면 내게 준 이 서류 그 자리에 찢든 불태우든 없던 걸로 할게. 어때? 확인해볼까? 이 여자가 날 바보 등신으로 보나. 그래 확인해보자. 그리고 당신 입으로 뱉은 거 지켜. 분명히 그 서류 없던 걸로 한다고 했어. 그 말은 우리 엄마 재산 전부 내 몫이라는 거야. 맞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내가 자신도 없이 어머니께서 주신 이 편지와 유서를 걸겠어? 그래. 당신이 하는 말이 맞다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확인해보자. 그래. 어디 확인해보자.
저는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쓴 편지를 읽고 확신했어요. 그런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고. 남편에게 일부러 이혼을 부추기는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제 마음을 확실히 돌려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믿고 남편에게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설마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께서 설마 그렇게 했을까 생각했는지 저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렇게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모르는 그 서류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1시간이 걸린 이동 끝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열어보게 됐죠. 잠깐만, 내가 먼저 확인해야지. 내가 엄마랑 작성한 거니까. 그렇죠, 변호사님? 제가 이걸 이 사람과 같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 뭐야? 왜 이런 게 여기 적혀 있어? 변호사님, 이거 제가 작성한 거 맞아요? 이거 뭐 잘못된 거죠? 이거 서류가 바뀐 거 맞죠? 당신 뭐야? 당신 설마 이 사람한테 매수당한 사람이야? 그런 거야? 왜 이러세요? 이 서류 그때 같이 봉인하셨잖아요. 여기 봉인지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변호사인 저희 쪽에서 공증된 서류를 바꿔치기 하다뇨. 공증도 저희가 아니라 다른 법무사분에게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어떻게 바꿔치기 합니까? 당신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해놓고 사인에 도장까지 찍은 주제에 왜 죄 없는 분께 화풀이야? 뭔데? 뭐라고 적혀... 뭐야? 상속 포기? 여기 대문짝만하게 상속 포기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다 사인을 했다고? 당신 바보야? 이러고 나보고 뭐? 어머니께서 재산을 전부 당신에게 줘? 이건 뭐 어머니께서 재산을 다 주신다고 해도 당신이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거잖아. 근데 무슨 나보고 한 푼도 안 준다고 해. 조용히 안 해? 아니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에 사인을 할 리가 없어. 내놔봐. 여기 사인이랑 도장 좀 보자고. 아유, 아닌데. 여기 왜 내 사인...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냐고! 봐봐. 역시 어머니께서 당신이랑 날 훤히 꿰뚫어 보시고 준비하신 거라니까? 당신이 어머니 얘기만 듣고 신나서 아무 곳에나 아무 서류에나 사인할 거라는 걸 아신 거지. 읽지도 않고 말이야. 아닌데. 그때 분명 나한테 재산 다 주는 서류니까 서명만 하면 된다고. 이런데 사인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저기요. 그쪽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 엄마가 나한테 재산 전부 다 준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있어요? 진짜 이게 끝이에요? 당신 이 사람과 짠 거 아니냐고! 말씀이야 이전이든 서류 작성할 때든 어떤 말이 오갔더라도 중요한 건 서류의 내용이고 이에 서명하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 저희는 유서를 보관할 뿐이지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바꿔치기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아니 이건 정말 아닌데. 그래 그 법무사한테 말하면 돼. 그 법무사는 알 거야. 이 서류가 아니고 재산 준다는 서류라는 걸 법무사는 알 거라고.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만만한 남편은 자기가 서명한 서류가 재산 포기 각서라는 걸 보곤 충격을 받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보관만 하고 있던 죄 없는 변호사를 부정했고 급기야 또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법무사를 찾았어요. 하지만 법무사 역시 같은 말을 했고 되레 남편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제가 서류에 관해 불러도 드렸고 확인도 시켜드렸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계속 아드님께 전부 네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뭐 아드님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못 읽거나 못 쓰는 게 아니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죠. 뭐 술 냄새가 좀 나길래 여쭤보니 의사 능력은 또 확실하다고 어머님께서도 또 아드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 맞다 술! 그래 내가 그날 술을 먹었어. 아이씨 그럼 내가 그 술 때문에... 당신 그 술 어머니께서 주셨지? 아무리 생각 없는 당신이라고 해도 중요한 서류 쓰는 날 술을 퍼마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술 냄새가 나는 걸 어머니께서 모르시고 서류 작성하자고 하진 않으셨을 테고. 이거 봐. 지금 이 상황 모두 어머니께서 만드셔 놓은 거야. 엄마가 왜? 엄마가 자식인 내게 왜? 당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엄마 세뇌한 거 아니야? 맞지? 당신이 우리 엄마 세뇌해서 이용한 거지, 그렇지? 야, 최재혁! 너 그만 좀 해. 제발 그만 좀 사람 창피하게 만들어. 너 아직도 모르겠어? 이 상황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거지만 결국 네가 선택한 결과기도 해. 네가 어머니 편지 내용을 믿지 않고 마음 고쳐먹고 다시 잘 살아볼 생각했었음. 이런 일 없었어. 내가 말했지? 난 너랑 다시 살 생각이었다고. 아니, 다시 산다는 말도 이상하지. 계속 같이 살았으니까. 어쨌든 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신 차려서 예전처럼 살길 바라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너 어떻게 했니? 이혼하는데 신난 건 너 아니었어? 어머니 편지 한 통에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고 꺼지라고 한 사람이 너 아니냐고? 아마 어머니께선 이런 너의 모습까지 전부 다 예상하셨을 거야. 아니, 원래도 알고 계셨을 거야. 항상 너 때문에 내게 미안해하시던 어머니였으니까. 어머니께 고맙다. 당신 같은 사람 곁에 바보 모지리같이 붙어있으려고 했던 내게 마지막 정남이까지 떨어지게 해주셔서. 이혼하자고 난리쳤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그 서류 어디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 재산 상속받을 때 필요하잖아. 그렇지? 여보, 잠깐만.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지? 아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어?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할게. 아니, 당신이 정 이혼하고 싶다면 해야지. 그동안 내 곁에서 많이 힘들었고 민정이도 다 커서 독립했는데 뭐가 마음에 걸리겠어. 근데 우리 엄마 재산에서 내 몫은 줘라. 야, 너도 알잖아. 나 엄마 아픈 일로 억지로 회사 그만둬서 지금 빈손으로 쫓겨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지금 내 나이에 누가 받아줘? 어? 제발. 재산만큼은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게 잘못 안 했다는 증거야. 결국 돈이지? 어머니께 이제까지 죄송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 하나 없이 나한테도 힘들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뜻을 알아서 도저히 그렇게는 당신 용서 못 해주겠다. 당신이 워낙 노릇을 못해서 말이지. 남편 노릇, 아빠 노릇, 거기다 아들 노릇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잖아. 안 그래? 그럼 나 집으로 돌아가서 짐 챙겨갈 테니 사람 방해하지 마. 방해하면 지금 그 꼬라지 때문에 조금은 불쌍해 보이던 마음마저 싹 달아날 것 같으니. 그제야 자기가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급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180도 변한 그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빈다고 해도, 진심이라고 해도 저는 남편을 용서하거나 이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많이 지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철없이 구는 남편에게 말이죠. 저는 제 짐을 챙겨 딸네 집으로 옮겼고 남편과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순순히 이혼하진 않았어요. 우선 제게 매달리기도 수없이 매달렸고, 그럼에도 제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재산 포기각서를 작성했을 때 자신이 의사결정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도 증거도 없었어요. 증인은 어머니셨고 그 증거는 어머니께서 철저한 준비로 이미 남겨두지 않으셨으니까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은 저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상속의 경우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받긴 받았어요. 다만 남편이 이의를 제기해 유류분 청구를 신청하려고 하길래 제가 일부러 떼어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머니 재산에 대해 많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 재산 다 남편에게 돌려줘서 어머니와 같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다만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과 제 딸 민정이를 위한 돈,
그리고 어머니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가게 정도만 필요했기에 또 아직까지 철없는 남편이 조금은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 협박 아닌 협박하다 결국에 떼어준 거죠. 사실 어머니께서도 남편이 잘 안 되길 바라기보다는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재산을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해결하니 제 마음도 편안했고 말이죠. 지금 저는 어머니께서 하시던 가게를 운영하면서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되면 노후 준비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 덕분에 다른 걱정은 다 해결됐고요. 이제 제 딸 걱정, 그리고 이혼한 전 남편 걱정 정도만 하네요. 바람도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전 남편이 정신 차리는 거 말이죠. 아, 또 하나.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께서 제 꿈에 나타나지 않으시네요. 혹시 이 채널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어머니께서 제 사연을 듣고 제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그럼 어머니께서 제 꿈에 나타나 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